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훈심사가 엉망인 것은 앞서 보신 것만이 아닙니다. 친일 행적으로 의심할 만한 흠결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공적으로 훈장을 중복해서 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장수 보훈처장, 박순춘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훈 관리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2012년 3.1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 72명에게 건국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을 수여합니다. 박순춘 보훈처장이 취임한 이후 첫 3.1절 독립유공 포상이었습니다. 서훈자 명단에서 전천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공로가 인정돼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13년 3.1절, 보훈처는 독립유공 서훈자 75명을 발표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합니다. 건국포장 명단에 김천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전천보와 김천보, 성이 다를 뿐 이름은 한자까지 같습니다. 혹시 같은 사람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가보훈처 사료관에서 두 사람의 공적 조서를 비교해봤습니다. 2012년 건국훈장을 받은 전천보, 1919년 중국 길림성 나자구에서 독립운동 중앙기관인 대한의사부 의사원으로 활동하였고, 1920년 대한의사부 부장, 1924년 적기 단행정부 지방부장으로 일본 관서의 파괴, 요인 암살,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이번엔 2013년 건국포장을 받은 김천보, 1919년 한족 독립운동의 중앙기관인 대한의사부에서 평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24년 나자구 공산당 후원회 지방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 독립운동을 한 지역은 물론 활동 내용이 비슷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보다 정밀한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행적을 또 봤더니,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전천보라는 분하고 김천보라는 분이 같은 분인 거예요. 저희 판단으로는 명확하게 같은 분이고, 이명으로서 때로는 김천보라는 이명을 쓰셨다거나 아니면은 일제가 문서를 작성을 할 때 헛갈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같은 사람에게 중복 서훈을 한 것입니다. 전자와 김자를 잘못 판독해 일어난 일로 추정됩니다. 중복 포상 문제에서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자에 혼동했다든지 이름을 좀 혼동했다든지 아니면 오류가 있어서. 1911년 이른바 백오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제가 날조한 데라우치 총독 암살 기도 사건으로 항일 인사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김순도, 국가보훈처가 발간한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있는 그의 공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105인 사건에 연루된 그녀 역시 동년 9월 피체되어 1년여 동안 일경의 악형과 잔혹한 고문을 당하는 등 옥고를 치른 끝에 석방되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되자 투신하여 임시정부 요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중국 상해 지역 청년 동지들의 자모로 활동하며 그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었다. 공적서에서 잇따라 등장하는 그녀와 자모라는 단어, 국가보훈처는 김순도를 여성으로 판단한 겁니다. 과연 그럴까? 취재팀은 백오인 사건 전문가인 윤경로 한성대 명예교수를 만나 확인했습니다. 이 백오인에 여성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5인 안에는 105인뿐만 아니라 123명의 기소자 가운데도 여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이름이 뭐 김순희니 김순돈이 이제 이런 이름들이 있어서 혹시 여자로 봤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공은록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된 겁니다. 포상자 그 명단 그 정보에 봐도 여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아는 바로도 뭐 여성분이 연루됐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신간의 활동으로 1993년 건국 포장을 받은 김한규의 공적 내용에도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보은처 전자사료관을 보면 김한규가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이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임전보국단은 1941년 일제가 징병 동료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친일 단체입니다. 최린, 박흥식, 문명기 등 수많은 거물 친일파들이 임전보국단에 참여했습니다. 실제 1941년 일제가 작성한 조선임전보국단 개요 등을 보면 발기인 명단에 김한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보은처는 김한규에게 건국 포장을 수여하면서 공적 내용에는 오히려 중대한 흠결을 버젓이 기재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겁니다. 조선임전보국단 서울지역 독동 발기인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거기에서 활동했던 발기인과 평의인이 대부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공적 개요에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어떤 경위로 되는지는 글쎄요, 저도 좀 확인해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건국훈장 서훈자 가운데 친일로 의심될 만한 행적을 보인 사람은 더 없을까? 뉴스타파가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조사한 결과 박승준 처장 재임기의 독립유공 포상자 가운데 4명에게 일제 식민통치협력 등 의심스러운 행적이 발견됐습니다. 1년에 1명꼴입니다. 1927년 일제가 발행한 전국 면직원록 명단. 전국의 면장과 면협의회원의 명단이 수록돼 있는데 이 명단에서 독립유공자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3.1운동) 참여로 옥고를 치렀지만 그 이후 면협의회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면협의회는 일제가 조선인 통제와 식민 통치를 원활하기 위해 만든 지역 말단 행정 조직으로 주로 지역 유지들로 구성됐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면장이나 면협의회 의원을 지냈다고 해서 모두 친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건국훈장 서훈심사에서는 주요한 흠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지역 주민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말단부터 윗조직까지 순차적으로 통제를 하고 그것을 또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일괄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면장이라든가 면협의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일제가 요구한 조선 총독부의 가장 최하위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을 통제하고 협력을 하게끔 동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에 일제 강점기 때 면장이나 면협의회원 이력이 확인될 경우 그동안 건국훈장 서훈에서 아예 제외시키거나 수여를 유보해 왔습니다. 건국훈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애국인이 애족인이 무슨 독립장이니 이런 말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걸 준다 하더라도 그건 고사해야죠.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족적이 있는데 그분에게 예를 들어서 국가의 이름으로 훈장을 수여한다. 그건 곤란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최근까지 일제가 발행한 면직원록 명단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독립유공자 서훈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보훈처 공적심사 과정에서 그 면직원록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 그 부분 저희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훈처의 각종 난맥상은 박승춘 처장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처장은 정권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보훈처를 이념 대결의 수단으로 몰아갔습니다. 국방부는 군사 대결 업무를 하지만 이념 대결 업무를 어디서 합니까? 따라서 제가 2년 동안 우리 국가보훈처가 이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함양시켜서 이념 대결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선제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국가보훈처가 이 업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입니다. 지금 보훈처장을 하고 있는 분은 이제 그런 쪽의 인식보다는 현재 무슨 뭐 국가 간을 투철하게 해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그 남북의 이념적인 문제를 공고해야 된다든지 이제 이러는데 그거가 과연 보훈처가 해야 할 여러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주된 보훈처의 일이냐 그렇게는 보기 어렵지 않겠어요? 박순춘 처장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6.25 전쟁 66주년 행사장에서 그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과정에 훈장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검증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 이를테면 친일 흠결이라든지 혹은 사실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오류들이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나중에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답변 우리 저기 그래요? 논의해가지고 답변 드릴 테니까. 아니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어딨어요. 아니 지금 그냥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지만 보훈처 직원들이 취재진을 막았고 아니 독립유공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그 사이 박승춘 처장은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박승춘 처장은 취임 첫 해인 2011년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책임이 있는 안현태 씨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2012년에는 민주화운동을 종북 세력으로 폄훼하고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는 안보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고 시기다. 대한민국의 분열을 노리는 불순 세력들의 국가 파괴 공식.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요즘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큰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먼저 공격합니다. 19대 국회가 이물리안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까지 의결했지만 박 처장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투입됐던 공수특전여단의 광주 금남로 시가행진을 추진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보훈처장 재임 5년 4개월. 국회에서는 박승춘 처장 해임 결의안이 무려 3차례나 제출됐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